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들 하나, 초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중에 본받을 수 있고 존경할 만한 좋은 시부모님 만나신 분들도 많겠죠. 반면 하시는 말씀마다 어쩜 저렇게 얘기하실까, 나는 절대 저렇게는 나이 안 들어야지 결심할 정도로 상처 주고 막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요, 후자였습니다. 말로 다 까먹는다는 얘기가 있죠. 굳이 안 하셔도 될 얘기를 하셔서 긁어 부스럼 만드시고 질투도 심하고 남 깎아내리는 것도 심하신 분이세요. 또 그런 본성을 얼마든지 감출 수도 있는데 티는 얼마나 많이 내시는지. 예전에는 참 어머님의 말들에 상처도 많이 받고 우울해한 적도 많은데요. 저도 결혼 생활 거의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 도 같은 건지 이제는 족족 맞받아칩니다. 얼마 전에도 제 속 뒤집는 소리 하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 좋게 맞받아쳤거든요. 그 사건 이후로는 그나마 제 앞에서 조금은 자중하시네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친정 아버지가 안 계십니다.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리고 제 인생에서 친정 아버지라는 존재는 깨끗이 지웠기 때문입니다. 저희 엄마는 저와 오빠가 초등학생일 때 이혼하셨어요. 아이들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하신 거지만 솔직히 저희 엄마 정말 참고 또 참다가 이혼하신 겁니다. 남봉꾼 3종 세트 아시나요? 바람, 폭력, 도박. 저희 아빠가 그 3종 세트의 완성이셨거든요. 엄마 아빠는 대구의 작은 시골 동네에서 같이 사는 이웃이었다는데요. 결혼 전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집착하면서 저희 엄마를 엄청 쫓아다니시다가 온 동네에 저희 엄마랑 진하게 사귄다고 소문 다 내서 결혼까지 하셨대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오빠 임신했을 때부터 아빠의 바람기는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 출산할 때 아빠는 아예 딴 집 살림한다고 병원에 오지도 않았다고 했어요. 두 집 살림하다 정리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1년 뒤에 또 바람나서 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장사하면서 버는 돈은 몽땅 다른 집에 줘버리고 엄마는 생활비도 없어서 이모 할머니네 집에서 살림 거들어주며 돈 받고 생활했대요. 그러다가 아빠가 다시 돌아와서 맘 잡고 사나 했는데 저 낳고 1년도 안 돼서 또 바람나서 나가고 엄마도 그쯤 되니 저 사람은 바람 피는 게 병인가 보다 싶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나갔으면 영영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까지 생각하셨대요. 왜냐면 집에 와서도 자기 기분 나쁘면 엄마한테 손찌검 하려고 하고 난리 피우고 엄마가 그나마 모아둔 돈 있으면 그거 들고 화투판까지 가셨대요. 정말 고생하며 버티시다가 결국 오빠랑 저 어릴 때 이혼하셨다고 했고 아빠가 나중에라도 찾아올까봐 저희 데리고 지금 사는 서울로 이사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예 연락도 끊기고 아빠 얘기는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요. 저는 아빠가 늘 집에 없고 엄마 아빠가 이혼했다는 건 알았지만 저 정도로 자세한 속사정은 몰랐어요. 저희 엄마가 자식들 앞에선 저런 얘기 하신 적도 없고 티도 내신 적이 없거든요. 심지어 아빠한테 손찌검 당하실 때도 방문 다 걸어 잠그고 비명소리 한번 안 내셨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알면 충격받을까 봐요. 그랬기에 아빠가 화를 잘 내시고 집에도 거의 없으시다는 건 알았음에도 그런 속사정까진 몰랐던 겁니다.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저 결혼하기 전에 엄마랑 둘이서 강릉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마지막 날 엄마랑 고깃집에서 소주 한잔 했거든요. 그때 엄마가 술에 좀 취하셔서 지난 날을 다 얘기해 주신 거였어요. 듣다 보니 엄마의 인생이 얼마나 고달팠을까 마음이 아프고 그럼에도 오빠랑 저 이렇게 최선을 다해 키워주신 게 눈물나게 감사했죠. 아빠에게 양육비를 받기는커녕 이혼해준 것만도 다행이다 싶은 상황이었기에 저희 엄마는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와 악착같이 일하셨습니다.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고 집에 오면 또 부업하시고 게다가 쉬는 날에는 지쳐서 쉬실만도 한데 저랑 오빠 데리고 박물관이며 공원이며 참 열심히도 다녀주셨어요. 그래서 가족끼리 추억도 참 많습니다.
특히 오빠가 박물관 가는 걸 좋아해서 쉬는 날엔 버스 타고 박물관을 정말 많이 갔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피곤해 지친 엄마가 버스에서 잠이 잘 드셨던 게 기억나요. 그럼 오빠랑 저랑은 엄마가 깨실까봐 조용히 집 도착할 때까지 아무 말 안 하기도 했었죠. 하여튼 저희 엄마 없는 살림에도 정말 악착같이 저희 남매 키워주셨고 저희도 그런 엄마의 노력을 알기에 말썽 한 번 없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오빠나 저 둘 다 명문대 출신이고 특히 공부의 두각을 나타냈던 오빠는 이공계 관련 포닥 출신이기도 합니다. 포스트 닥터라고 인재들은 지원받아서 외국에서 박사 후 연구원까지 과정을 밟는 건데요. 현재 외국 학위 받고 교수로 자리까지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언니 만나 결혼도 하고 살고 있어요. 잘 돼서 참 좋지만 한편으론 먼 타국에서 사는 거다 보니 엄마도 말은 안 하셔도 오빠가 그리우실 때가 많은 것 같았어요. 오빠도 엄마에게 미안함이 커서 자주는 못 가지만 매달 엄마 쓰시라고 생활비도 꼬박꼬박 보내드리고 또 새언니가 예전에 엄마 집 사는 것도 많이 도와줬습니다. 새언니는 미국에서 사업을 엄청 크게 하는 교포거든요. 그때 마련해준 엄마 집은 현재는 시세가 몇 억이나 올랐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공기업에 들어갔고 오빠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감사한 마음에 결혼 전부터 매달 20에서 30만 원씩은 꼭 용돈을 드리거나 선물을 드렸어요. 저희 엄마는 저에게 마음 툭 터놓을 수 있는 친구 같은 존재시기도 했습니다. 그렇기에 저도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참 좋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자식들이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면 필요한 것만 쓰시고 알뜰살뜰 잘 모아서 통장에 다 모아두세요. 나중에 저희 필요할 때 다 돌려주신다고요. 그나마도 저는 결혼하고 나니 더 이상 용돈 주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주지 말고 제 살림에 보태 쓰라고요. 저 결혼할 때 남편과 상의해서 양가의 용돈을 매달 50씩 보내기로 했었는데요. 저희 엄마는 극구 받지 않겠다 하셔서 초반에만 좀 드리고 그 뒤론 안 드렸습니다. 저희 엄마는 자식들한테 짐되기 싫다며 건강관리도 정말 열심히 하세요. 운동도 꾸준하게 나가시고 매일 혈압하고 당뇨 체크도 열심히 하시고 병원도 꼬박꼬박 다니십니다. 예전에 저는 원래 저희 엄마랑 평생 둘이서 살 생각도 있었어요. 엄마가 저랑 오빠 고생하면서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모시고 다니면서 효도 많이 해야겠다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각도 별로 없었는데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과 결혼 결심까지 한 건 저희 남편이 저희 엄마를 마치 본인 엄마처럼 편하게 생각하고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도 컸어요. 저희 집 가면 넉살 좋게 저희 엄마한테 장난도 잘 치고 대화도 많이 합니다. 오빠의 빈자리를 저희 남편이 마치 아들처럼 채워줄 때가 많았다고나 할까요? 결혼 얘기할 때 제가 혼자 남으실 엄마 걱정하는 거 아니까 남편 본인이 먼저 처가댁 들어가서 같이 살아도 좋다고 했을 정도예요. 물론 저희 엄마도 그건 안 될 소리라고 딱 잘라 거절하셨고 저도 시부모님 보는 눈도 있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요. 저희 엄마도 엄마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으니 너네 알아서 잘 살아줘라. 자식은 그것만 해도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다라는 소리를 잘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그렇게 서로를 위해 각자의 삶을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갔어요. 다만 저희 시어머니는 생각이 다르셨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이혼 가정이고 엄마 혼자 자식들을 어렵게 키우셨다고 해서 결혼할 때 반대도 좀 하셨거든요. 남편이 저한테 자세하게는 말 안 해줘서 반대를 그렇게까지 하신지는 몰랐는데 나중에 어머님이 저에게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어머님 하는 소리가 그 옛날에 이혼도 흔치 않던 시기에 이혼을 한 것 자체가 저희 엄마가 너무 기가 센 것 같다는 소리도 하셨고 또 어머님 아들이 나중에 혼자 있는 장모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며 싫다고 하셨대요. 그런데 그런 어머님의 생각이 바뀌신 이유가 저희 엄마 사는 집이 시세가 좋고 또 저희 오빠나 새언니가 잘 산다는 얘기를 들어서라고 했습니다. 최소한 자기 아들 버는 돈에는 피해 안 줄 것 같고
또 오빠가 외국에서 대학 교수까지 한다고 하니 마음이 달라지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결혼 전엔 제 앞에서 저 싫어하는 티를 안 내셔서 전혀 몰랐다가 신혼여행 갔다 오고 어머님 입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너 그거 알아? 너는 너네 오빠랑 새언니 덕에 결혼한 거야. 네? 나 솔직히 너 탐탁지 않았거든. 뭐 직업은 여자 직업으로 나쁘지 않다만 호르몬이라는 게 너무 걸리는 거야. 솔직히 요즘에 아무나 이혼한다지만 그 옛날에 이혼까지는 하는 여자들 흔치 않았거든. 어지간하면 참고 살지. 근데 너네 엄마는 그 어린애들 있는데 이혼까지 하고 혼자 키웠다고 하니 아휴 보통 사람은 아니겠구나 싶은 거야. 그래서 썩 안 내켰지. 게다가 나보다 5살이나 많으시다며? 연세도 많으시고 게다가 큰아들은 외국가 살고 딱 내가 보니까 나중에 우리 아들이 그 뒤치다거리 다 하게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너가 좋겠어? 당연히 반대하지. 그 얘기를 갑자기 듣는데 저는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반대하셨다는 것도 몰랐고 더더욱 저희 엄마에 대해서 저렇게 안 좋게 말하신다는 것도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뭐 들어보니 너네 엄마 사는 아파트 자가라면서 오빠 내가 해줬다고? 거기 꽤 비싼 데더라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래서 뭐 우리 아들이 장모 모시고 살아도 나중에 그 값은 받겠다 싶은 거야. 그리고 뭐 동생 내가 그렇게 하면 오빠 내가 그렇게 부자라는데 모른 척은 안 하겠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결혼도 허락한 거다. 어머님 저런 말을 필터링도 없이 대놓고 하시는데 그 앞에 대고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 마침 화장실 간다고 자리 비운 사이에 저런 소리 하신 건데 화장실 나오다가 듣고는 경악해서 달려오더라고요. 아 엄마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얘는 또 난리야. 민정이 얘는 우리가 반대한 거 아예 모르나 보다 싶어서 말해준 건데 어쨌든 결혼했잖아. 엄마! 저는 그 앞에서 얼굴만 빨개진 채로 앉아 있었고 남편이 펄쩍 뛰어가며 어머님에게 말씀 함부로 하지 말라고 싸워주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엄청 울었어요. 왜 우리 엄마가 어머님한테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되나, 나는 왜 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했나 싶어서요. 남편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자기도 자기 엄마가 이해가 안 된다고 미안해하며 달래주더라고요. 저는 그 뒤로 어머님이 저희 엄마 무시하려고 시동을 거시면 아무리 당황스러워도 제 할 말은 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제 입장에선 어머님이 왜 저를 그리고 저희 집을 저렇게 무시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말까지는 좀 그렇지만 저 솔직히 남편보다 학벌도 좋고 연봉도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저희 엄마 일은 안 하시지만 오빠가 생활비 넉넉하게 보내주시고 모으신 돈도 많아서 친정 형편도 어렵지 않고요. 저한테 뭐라도 해주시려고 하지 절대 받아내려고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반면 시댁 경제 사정은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닙니다. 작은 아파트 하나 있지만 아직도 대출 갚고 계시고 아버님도 퇴직하시고는 마트에서 일하십니다. 연금하고 아버님 받으시는 돈으로 생활하시는데 아파트 대출이랑 자동차 할부금까지 갚으셔야 되기 때문에 빠듯하신 형편이에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50만 원은 시댁으로 꼭 보내드려야 되고요. 생활비에 보태 쓰셔야 되거든요. 누구 집 형편이 더 낫고 모자라고 이런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어머님이 누굴 무시할 만한 상황이나 형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 집, 특히 저희 엄마를 깎아내리려고 하시더군요. 나중에 제가 느낀 건데 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어떤 질투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어머님보다 5살이 많으신데도 훨씬 건강하시고 피부도 좋으시고 미인이시거든요. 시아버지도 사돈은 참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고 피부도 너무 좋다고 고생 안 하고 사신 것 같다고 하실 정도로요. 그래서인지 저희 어머님이 묘하게 저희 엄마를 더 깎아내리려 하고 싫어하시는 것 같기도 했죠. 게다가 저희 어머님 하시는 소리가
외동아들 결혼시키고 너무 그리워서 밤에 술도 자주 먹는다는 하소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외동아들 하나 있는 거 제가 데리고 간 거니 자기들한테 잘하고 시댁에 더 자주 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의 말에 저희 남편이 더 어이없어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 솔직히 엄마가 왜 저렇게 말하시는지 모르겠어. 내가 외동아들이긴 하지만 나한테 별로 관심 없으셨거든. 예전부터 집에서 밥도 내가 해먹은 적 많고 학교 다닐 때 도시락 들고 다닌 적이 있는데 그 도시락도 안 싸주셔서 내가 싼 적이 더 많아. 엄마는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면서 맨날 바쁘다 너 알아서 해라 그러시고 나하고는 다 같이 시간 보낸 적도 별로 없어. 게다가 나 대학교 때 자취했는데 그 자취방에 단 한 번도 오신 적도 없다니까. 아들내미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지도 않으신지 말이야. 남들은 엄마가 반찬 같은 거 싸주고 한다는데 나는 그런 것도 없고 내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반찬 가게 가서 다 사 먹었지.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얼마나 무심했는데 한 번씩은 내가 친아들이 아닌가 할 때도 있었거든. 근데 가만 보면 내가 아빠랑 똑같이 생겼으니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무심하실까 관심이 없으실까 싶더라고. 하여튼 나도 예전에 우리 부모님한테 진짜 서운한 거 많았어. 라고 했거든요. 남편은 시부모님하고 추억도 별로 없다고 했고 특히나 어머님에게서 큰 애정은 못 느끼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머님이 남편 결혼시키고 술 드시다가 울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남편이 더 황당해한 거죠. 남편도 그랬기에 저희 엄마를 몹시 좋아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 집 가면 엄마가 남편 좋아하는 음식도 잔뜩 해주시고 필요한 반찬 만들어서 보내주시고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잘 대해주시니 남편도 장모님 너무 좋다고 잘 그랬거든요. 어머님이 어이없는 소리 하실 때 그나마 남편이 열심히 쉴드를 쳐줬지만 그럼에도 어머님은 툭하면 혼자 계신 저희 엄마 무시하고 깎아내리셨어요. 특히 그놈의 너네 엄마 소리는 결혼하고 10년을 안 고치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이나 좋게 어머님 근데 너네 엄마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 엄마 말씀하실 땐 사돈이라고 해주세요. 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은 표정이 엄청 안 좋으세요. 그래 사돈이라고 하잖아. 방금 또 너네 엄마라고 하셨는데 어쩌다 실수한 거지. 근데 너도 참 그렇다. 어른한테 그렇게 대놓고 실수 지적하는 건 어느 나라 예의야. 어쩌다는 무슨 어쩌다인가요? 제가 저렇게 말씀드려도 항상 저희 엄마 지칭하실 땐 너네 엄마 어쩔 때는 일부러 그러시나 싶을 정도도 있었어요. 진짜 기분 나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번은 또 어머님이 너네 엄마가 어쩌고 하시길래 어머님 방금 또 너네 엄마라고 하셨어요. 얘가 또 그러네? 저희 엄마는 어머님이나 아버님 지칭하실 때 사돈어른이라고 꼭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너 나 가르쳐? 너네 엄마가 그렇게 말한다고 나한테 말하는 이유가 뭔데? 그러길래 저도 화가 나서 그랬죠. 어머님, 그러면 저희 엄마 보고도 앞으로 똑같이 지칭하라고 말씀드려야겠어요. 얘 좀 봐라! 그러자 남편도 한마디 했죠. 엄마, 제발 장모님 부를 때 너네 엄마라고 좀 하지 마. 나도 듣기 싫어요. 아주 지네 마누라 역성만 맨날 들지. 그래, 너네 장모. 아니 사돈은 참도 고상하신가 보다. 됐니? 저럴 때마다 저도 속이 부글부글했죠. 차라리 저희 엄마 얘기를 안 하시면 좋은데 어찌나 저희 엄마에 대해선 궁금한 것도 많고 할 말도 많으신지 한 번은 너네 엄마 아니 사돈 말이야. 일부러 부잣집 며느리 고른 거야? 소리를 갑툭튀로 하시는 겁니다. 네? 아들 박사까지 만들었으니 아까워서 부잣집 딸내미 며느리로 맞아야겠다고 결심하신 거냐고. 사돈 혼자 애들 키우면서 엄청 고생했다고 하니 돈 욕심도 꽤 있을 거 아니야. 오빠가 좋아서 결혼한다고 한 거지 저희 엄마가 뭘 하셨겠어요. 엄마가 새언니를 소개해 주신 것도 아닌데. 아니 그래도 그런 욕심은 있으셨을 것 아니냐고. 그 말에 저 웃으면서 일부러 그랬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렇게 돈 욕심 많으셨으면 사위도 돈 많은 사위를 들이셨겠죠. 근데 아니시잖아요. 제 말에 어머님 표정 완전 안 좋아지시더라고요. 저도 코웃음 쳤습니다. 시간이 지나니 저도 어지간한 어머님 말에는 되받아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어머님의 질투는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게다가 또 어머님의 질투에 불을 지핀 것이 저희 아이들도 어머님보다는 저희 엄마를 더 좋아합니다. 아이들 놀아달라고 하는 것도 귀찮아하시고 아파트인데 조용히 하라고 발 뒤꿈치 들고 다니라고 소리 지르시고 하다 보니 아이들이 친할머니 댁에 가는 건 불편해했죠. 반면 저희 엄마는 아이들이랑 놀러도 자주 가시고 잘 놀아주세요. 손주들이라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애지중지 좋아해 주시니 아이들도 그런 거 다 느끼잖아요. 게다가 저희 엄마는 저희 아이들 옷도 잘 사주시고 필요한 물건도 종종 사주세요. 애들 먹으라고 맛있는 것도 잘 해주시고요. 반면 어머님은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선물 사주신 것도 다 합쳐서 2번 될까 싶고 용돈 주시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 아이들도 시댁 가면 재미없어 하고 빨리 집에 가자고 하고 외할머니가 더 좋다고 외할머니 집 가자고 잘 그럽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그 사실을 알고는 저희 엄마 보고 손주들을 너무 버릇없이 키우신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따졌죠. 저희 엄마가 뭘 버릇없게 키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손주들 예뻐서 용돈 주고 장난감 사주시는 건데 그게 버릇없이 키우는 건가요? 오냐 오냐 하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게 버릇없이 키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친정 너무 자주 가는 거 아니니? 친정에 그렇게 뻔질나게 가니까 애들이 외할머니만 찾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 시댁 4번 올 때 친정 1번 가요. 어머님이 자주 부르셔서 시댁에 더 많이 오거든요. 제가 갈수록 시어머니 앞에서 지 할 말 다 하는 것 봐. 누굴 닮아서 저렇게 기가 센지 애들도 배울까봐 무섭다. 기 센 게 안 좋은 건가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안 억울하죠. 그래, 너 잘났다. 며느리 무서워서 뭐 말을 못해 아주. 저렇게 하고서도 나중에 또 너 근데 친정에도 매달 50씩 주니? 아니 우리 집은 2사람이고 너네 집은 1사람인데 똑같이 해? 라며 시비를 거신 적도 있습니다. 아니요. 저희 엄마는 안 드리는데요. 자식들 부담 주기 싫다고 안 받으신대요. 신혼초 몇 달만 드리고 그 뒤론 여지껏 아예 안 드렸어요. 제가 저렇게 말하자 뭐라 말은 못하시고 궁시렁거리시면서 째려보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니 저도 시댁 가기 싫어서 나중에는 주로 남편하고 아이들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어머님 입으로 자꾸 저희 엄마 욕 듣기 싫고 부딪히는 것도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자주 오지 않는 것도 뭐라고 하시고 따로 친정엄마만 챙기고 친정 가는 거 아니냐고도 하시기도 했죠. 정말 지긋지긋할 정도로 저희 엄마한테 집착하시고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되신 게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저도 진짜 화나는 상황이 있었죠. 남편은 이중주차한 것 때문에 차 뺀다고 전화 받고 나갔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식사 도중에 갑자기 요즘은 요양원도 참 잘 되어 있다더라. 전에 TV 보니까 재밌는 수업도 받고 밥도 잘 나오고 직원들도 엄청 친절하게 해주더만. 그래요? 그런데 어머님은 그 뒤로도 계속 요양원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TV에서 뭘 보셨기에 저렇게 요양원 얘기를 계속 하실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사돈 연세가 어떻게 된댔지? 저희 엄마 68이세요. 내일 모레 70이시네. 네, 그렇죠. 뭐 어디 아픈 데는 없으셔? 행여나 시댁에 흠잡히기 싫어서 어디 아프신데 일부러 입 꾹 다물고 있는 건 아니지? 또 저희 엄마 얘기. 저도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왜 또 저희 엄마 얘기하세요? 그리고 저희 엄마 건강하세요. 운동도 저보다 더 잘하시고요. 얘는 또 왜 혼자 발끈이야? 뭐 건강하시다면 다행이긴 하지. 근데 그 정도 나이면 기력도 슬슬 떨어질 때 되지 않으셨나? 저도 더 대꾸하기 싫어서 그냥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뭐 요양원 같은 거 알아본 건 있어?
하시는 겁니다. 네? 무슨 요양원이요? 아니, 친정엄마가 내일 모레 일흔이시면 그런데도 알아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혼자 계시면 얼마나 적적할 거야. 차라리 요양원 같은 데 들어가서 친구들하고도 지내시고 도움받고 그러시면 좋지 뭐. 네? 저희 엄마 건강하시다니까요. 혼자서 잘만 지내시는데 무슨 요양원이요. 건강하다는 건 네 생각 아니야. 너한테 말은 안 했어도 그 나이면 몸도 여기저기 불편할 거고. 어차피 너네 오빠가 매달 돈도 보내준다는데 요양원 들어가면 편하지 뭐. 어머님, 무슨 벌써 요양원을 얘기하세요. 오히려 그 나이에 요양보호사 일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저희 엄마 정정하시고 누구 도움 받을 필요 없으세요. 내가 뭐 당장 들어가라는 말이니? 곧 일은 되실 거니까 그때 맞춰서 너도 좀 알아보라 그거지. 나중에 허둥지둥 알아보지 말고. 얘는 좋게 말해도 꼭 저렇게 고깝게 받아들여. 너네 엄마도 그런 걸 원할 수도 있어. 자식들한테 기대는 거 미안해 하실 수도 있고. 저 정말 화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언제 자식들한테 기댔나요? 오히려 자식들한테 기대려고 하시는 건 어머님이시면서요. 어머님, 요양원 얘기 이제 그만하세요. 저 기분 안 좋습니다. 네 기분 안 좋으면 뭐? 나더러 네 기분 맞추라 이거야 뭐야? 보자 하니까. 그리고 요양원이 뭐 나쁜 데니? 나이 들면 갈 수도 있는 건데 왜 발끈하고 난리야? 자식들한테 짐 되는 것보다 그런 데 들어가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기껏 지네 엄마 생각해서 얘기해 줬더니 어디 저기 시골 같은데 그런데 공기도 좋고 얼마나 좋니? 내 말 발끈하지 말고 좋은 데 한번 찾아봐. 요즘 요양원도 좋은 데 많다는데. 나중에 아차 싶어서 허둥지둥 하지 말고. 이런 데면 얼마나 기력 떨어지는데. 그때 남편도 들어왔습니다. 주차 자리가 없어서 엄청 멀리 내고 왔어. 이 아파트는 주차 자리가 너무 없어. 그리고 남편도 옆자리에 앉더라고요. 저는 웃으면서 어머님께 그랬죠. 어머님, 요즘 요양원이 그렇게 시설이 좋아요? 그래! 그러니까 나도 하는 소리 아니야. 그렇구나. 어머님이 그렇게 추천하실 정도면 저도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저렇게 말하자 어머님은 웬일로 저렇게 말하나 하며 저를 셀쭉하게 보시더라고요. 갑자기 무슨 요양원? 어머님이 우리 엄마 내일 모레 일흔이시니까 요양원 알아보라셔. 공기 좋은 시골로. 어? 남편 그 말에 얼굴 엄청 굳더라고요. 아, 엄마! 아, 왜? 내가 뭐 어쨌다고 난리야? 하지만 저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아니야, 여보. 어머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 게다가 어머님 말로는 요즘 요양원도 그렇게 시설이 좋다네. 어머님이 그렇게 추천하실 정도면 나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어? 이왕이면 시골이 좋다 이거죠, 어머님? 공기 좋은 데가 좋으니까. 네, 어머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이왕이면 완전 시골인 대로. 몇 군데 찾아올 테니 어머님은 거기서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며 저렇게 말하자 어머님 눈이 동그래지시는 겁니다. 뭘 내가 골라? 어머님이 가고 싶으셔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당신 나가고 어머님 내내 요양원 얘기만 하시는 거야. 요즘 시설도 좋고 그런 데를 가야 자식들한테 안 기댄다고. 가만 보니까 어머님이 엄청 들어가고 싶으신가 봐. 어머님, 제가 좋은 곳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 중에서 한번 골라보세요. 야!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는 너네 엄마 얘기한 거 아니야! 저희 엄마랑 5살 차이 나시잖아요. 그 정도면 비슷한 연배죠. 어머님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시는데 며느리인 제가 열심히 한번 찾아볼게요. 이게 진짜! 왜 싫어하세요? 요양원 좋다고 어머님 입으로 꼭 가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어리둥절하게 묻자 어머님 우물쭈물 말 못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에 저희 남편도 아, 엄마가 요양원 들어가고 싶으시대? 그럼 뭐 한번 찾아보지 뭐. 야! 너는 아들이라는 게 엄마가 가고 싶으시다면서요. 얼마나 좋은지 아느냐고. 나이 들면 알아서 그런 데를 가야 된다고 하시네.
어머님 뜻이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자. 알았어. 너네 그만 못해? 어머니 왜 화내세요? 참나. 됐다. 이제 그 얘기 그만해라. 어머님 막 화를 내시더니 자리까지 뜨셨어요. 하지만 저도 그렇게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어머님께 요양원 팜플렛 갖고 와서 한번 살펴보시라고 했어요. 어머님 열받아서 팜플렛 휴지통에 처박으셨죠. 너 그만 못해? 어머님, 힘들게 구한 건데 그걸 왜 버리세요? 어머님이 미리 잘 알아보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 말씀대로 하는 건데. 나 참. 어머님 본인이 하신 얘기가 있으니 뭐라고도 못하시고 그저 얼굴만 빨개지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뒤로 전화 오시면 요양원 얘기 또 꺼냈습니다. 어머님도 질색팔색 하시면서 한 번만 더 그 얘기 꺼내라고 나 요양원 보낼 생각 말라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요양원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일부러 그러시는 걸 아니까 저도 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지내시고 건강하시다고 아직은 그 누구의 도움도 안 받아도 되는 저희 엄마를 부득부득 요양원 보내려고 하는 게 얄미워서요. 저도 똑같이 집요하게 하니까 나중엔 어머님도 두 손 두 발 들었는지 저한테 전화도 잘 안 하시고 오라고도 안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저희 엄마가 어쩌고 하시면서 걸고 넘어지시면 저도 똑같이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시어머니고 어른이시라서 적당히 참고 넘어가고 속상한 적이 많았는데 저희 어머님은 똑같이 해드려야 그나마 안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왜 안 해도 될 소리를 저렇게 하셔서 서로 기분 상하고 핏대 세우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어머님 평생 저렇게 사셔서 고치기는 무리고 앞으로도 계속 저러실 것 같은데 저도 호락호락 당하지 않으려고요. 그나마 남편도 제 편인 게 다행입니다. 당신이 대접받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도 존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 깎아내린다고 본인의 위신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건만 저는 저희 어머님을 평생토록 이해 못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저희 엄마 깎아내리려고 하시거나 짐짝 취급하시면 2배 아니 10배로 똑같이 돌려드릴 겁니다. 그나마 저희 이유로 조금 자중하시는 것 같아 다행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